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친부모로부터 버림받은 30대 오 씨. 친부모는 갓 태어난 오 씨를 같은 동네에 사는 지인 부부에게 맡겨놓고는 두 번 다시 오 씨를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오 씨를 받아준 것은 다름 아닌 지인 부부였습니다. 부부는 오 씨를 자신들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했고 친자식 이상으로 관심과 사랑을 베풀면서 키웠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한 60대 남성이 오 씨를 찾아옵니다. 자신을 오 씨의 친아버지라 밝힌 그는 사업에 거듭 실패해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너무 어렵다며 오 씨에게 매달 소정의 생활비를 달라고 하는데요. 오 씨가 이를 거절하자 친부는 부양은 자식의 의무라고 주장합니다. 오 씨는 단지 핏줄이라는 이유로 가족 기록부에도 없고 30년 넘게 본 적도 없는 친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걸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 친부모에게 버림받고 양부모 밑에서 자란 3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생후 2달 갓난 아기였을 때 양부모와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평생 친부모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렇죠.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30대 독신 남성 오모 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금까지 하지 못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낮엔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며 삶을 살고 있는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생후 1개월 만에 이제 친부모가 이웃 주민에게 찾아와서 얘 좀 잠깐만 좀 맡아달라 이렇게 해서 아이를 맡겨놓고 가서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웃 주민은 황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연락을 해봤더니 전화번호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아이를 버린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완전히 친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이제 아예 연락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아이를 어떻게 난감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우리가 키우자라고 결정을 하고 이 아이를 이 두 부부가 실제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양친자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친생자는 아니니까 양친자 관계 형성이 돼서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왔는데 지금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 실제 뭐 생부나 이 사람은 이제 직접 아이를 버리고 간 거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정성스럽게 이제 키워왔는데 성장 과정에서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나 보죠. 네, 그 가정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대요. 근데 네. 워낙 엄마 부모님이 인자하시고 또 형하고 누나하고도 사이가 되게 좋아서 그냥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인이 됐을 때 어머니가 부모님이 이제는 좀 알 때가 됐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친부모가 친자식이 아니구나라고 알려준 거예요. 처음에는 당혹스럽고 버린 친부모에 대해서도 되게 원망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인자하신 부모하고 형하고 누나 만나서 잘 됐다, 난 되게 행운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잘 살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부모님하고도 사이도 좋고 형제하고도 너무너무 사이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런 사실 처음에 알았을 때 상당히 충격적이겠죠. 엄청나죠. 자기 신의 친부모가 자신을 버렸다라고 할 때 얼마나 좀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양부모 이제 사실은 실제 부모죠. 부모가 이제 잘 돌봐주고 가족 간의 어떤 관계가 잘 유지됐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잘 해왔는데 이런 어떤 평온한 삶이 정말 또 깨지는 순간이 왔어요. 어느 순간입니까? 떠난 친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을 찾아옵니다. 그래서는 이 남루한 차림의 60대 남성이 이 아들을 찾아와서 내가 네 친아버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자신은 아버지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와서 갑자기 이러니까 의심을 했겠죠. 그래서 유전자 검사까지 하게 됐는데 친부가 맞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친부가 하는 이야기를 이 아들이 듣게 되는데 내가 너를 낳자마자 아내가 집을 나갔다. 나 혼자 막막하고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라서 어쩔 수 없이 인자한 지인에게 맡긴 것이고 난 그 이후에도 너를 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나 찾아가고 싶었는데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하고 돈이 없어서 차마 너를 보러 갈 수가 없었다. 이런저런 설명을 듣고 나니 이 아들 원망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버지가 나를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었구나. 마음으로는 나를 항상 찾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에 용서를 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측은지심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이 아버지를 친아버지죠. 몇 번 더 만나기도 했었고 때로는 아버지 맛있는 거 사드십시오라고 용돈까지 주게 됩니다. 네, 어느 날 나를 버리는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좀 그럴듯하고 좋은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지금 이와 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남루한 모습의 아버지 친부가 찾아왔는데 과거의 어떤 삶을 돌아봤을 때 이 아버지가 왜 나를 찾아왔을까 여러 생각도 들고 또 측은지심도 들었다는 얘기인데 근데 결국에는 생활이 어려워서 친자식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생활비를 좀 달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생후 1개월 돼가지고 이웃집에다 아이 맡겨놓고 떠나서 밖에서 다른 생활하다가 뒤늦게 찾아올 때는 이 사람이 정말 그 아이가 그립고 보고 싶어서 왔겠습니까? 애초부터 이건 거짓말이었고요. 용돈을 애초부터 주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용돈 주는 바람에 이제 아마 이거 돈 좀 이제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오더니 이 얘기합니다. 대바람에 아들한테 노골적으로 돈 얘기하는데요. 내가 오랫동안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매달 소정의 생활비를 좀 다오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30년 동안 버린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괘씸했겠죠.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못 준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노발대발합니다. 예. 예, 너를 낳아준 사람이 누구냐? 나다 이거죠. 자식으로 네가 내 자식인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난리를 쳤다고 하는데요. 참 이 법은 말이죠. 원래 악한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이렇게 또 파렴치한 사람을 위해서도 존재하네요. 예. 참 이렇게 찾아와서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또 좀 부양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오늘 사연 보내주신 30대 남성의 궁금증을 간략히 정리해봤습니다. 궁금증, 이 30년 만에 나타나 처음 본 친부의 부양?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 책임져야 됩니까? 일단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혀를 차실 것 같은데 일단 부양 의무는 있습니다. 친부 왜냐하면 이게 친양자 입양이라면 얘기가 달라요. 친양자 입양을 하면 이 전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이 되잖아요. 네. 근데 30년 전이면 친양자 입양 제도가 없을 때입니다. 그러면 일반 입양을 한 거거든요. 이게 쉽게 말해서 원래 친생자가 아닌데 출생신고라면 출생신고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근데 그렇게 출생신고를 법적으로 무효로 해버리면 이게 신분관계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일반 입양의 효과를 부여해서 입양을 한 상태가 되는데 저희가 여러 번 말했지만 일반 입양을 하게 되면 친부와의 친자 관계도 계속 남아있고 양부모와 양친자 관계도 두 가지의 관계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민법 974조 1호에 보면 직계혈족에 대한 부양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버지는 직계혈족은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칙적으로는 부양의 의무가 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성훈 변호사 설명한 이제 과거에는 이 제도가 없어 친양자 입양을 한다고 하면 사실 친부라고 하지만 사회적 단절을 법적인 사회적 그렇죠. 단절을 다 이룰 수가 있는 건데 당시에 그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는 아버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네요. 예, 입양이 됐기 때문에 입양 같은 경우는 그 친부, 친모도 살아 있고요. 그 혈연관계가 살아 있고 또 양부, 양모의 그 부자 관계, 부모 관계도 모자 관계 살아 있기 때문에 결국 두 가지 부모 관계가 지금 성립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연 관계가 존재하고 있고 그럼 부양 의무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 상담자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양 의무가 뭐 무조건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를 모시는 부양 의무는 사실은 자신의 어떤 경제적 능력을 충분히 다 소화하고 더 남는 게 있을 때 사실 부양을 할 수가 있는 의무가 발생하거든요. 실제로 부양 청구 소송에 갔을 때는 청구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청구는 많이 하더라도 판결로 나는 금액 자체는 월 뭐 20만 원, 30만 원 정도 되는데 만약 이 집 남성이 더 벌이가 좀 적다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아버지로 부르고 싶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천륜이라는 게 있고 또 혈연지간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부양 의무는 이때 그래도 부양 금액 자체는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부양 의무는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사건 반장에서도 여러 번 다뤘었는데요.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들을 버리고 집을 나가서 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부양해달라. 그때 우리가 항상 부양 의무 있다라 그랬잖아요. 그게 일단은 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인 거고요. 쉽게 말해서 버림받아가지고 다른 데 입양됐다고 하더라도 부양 의무는 존재합니다. 다만 박준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1차적 부양 의무가 아니라 2차적 부양 의무니까 내가 먹고 살 걸 다 먹고 그리고 남는 걸 이제 주는 게 2차적 부양 의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 지금 친아버지가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친아버지가 사망하면 여기 상속인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으로도 남아요. 일반 입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양부모로부터도 상속받을 수 있고. 다 그렇군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상속도 남고 부양도 남는 거예요. 근데 다만
부양 의무 관련해서 이제 이 아버지가 끝까지 안 주면 청구하겠죠. 예. 근데 청구한다고 그렇게 많은 금액을 많은 금액을 받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이런 사례는 어떻습니까? 이제 재혼 가정 같은 경우는 그렇죠. 친양자 입양이 안 되고 사실은 재혼 가정에서의 또 새로운 아버지라든가 새로운 어머니가 있고 과거에 친어머니나 친아버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형편이 어려웠을 때 자식에게 다시 부양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혼 가정이 뭐 예. 요새 많잖아요. 그래서 전혼 후혼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의 혼인, 이제 후의 혼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만약 일반 입양이 된 상황이라 그러면 이 예전에 친부나 친모한테도 부양 의무가 부양을 해야 발생하는 되는 거고요. 조금 언급을 했지만 친양자로 입양이 된다 그러면 예전하고는 단절이 됩니다. 네. 지금의 아버지, 의붓 아버지일 수 있죠. 지금의 어머니, 의붓 어머니하고만 이제 친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두 사람한테만 이제 부양할 의무가 생기는 거지 예전의 친부 친모하고는 단절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친양자 제도를 만들어 놨고 지금 이제 다시 재혼하는 경우는 친양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혼하고 끊고 네. 후혼만 유지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을 고려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재혼 가정에서 양친양자나 일반 입양이나 이런 걸 아예 안 하는 집도 꽤 그럴 많잖아요. 수도 사실 있죠. 그게 더 네, 많아요. 더 그게 더 많죠. 많아요. 근데 예. 이런 경우엔 나중에 상속이 굉장히 황당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친모가 사망하면 지금 이제 새아버지라고 이제 예. 표현하면 새아버지도 상속인이 되죠. 혼인신고를 하면.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새아버지가 사망을 하면 아이들한테 상속이 안 됩니다. 그렇죠. 입양이 그렇죠. 안 그러니까 됐기 이게 때문에. 아. 상속 문제도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런 예.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친양자 입양을 할지 일반 입양을 할지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원래 친부모 관계만 유지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결정하셔야 이제 될 것 백 같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양의 의무를 떠나서 이 상속의 문제도 사실은 입양이라고 하는 절차에 네. 얽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일단 오늘 저희 상담해 주신 분 입장에서는 친부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아버지를 부르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부양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 그렇지만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겠습니다.